안녕하세요. 중동을 연구하고 있는 박현도입니다. 어쨌든 오늘 쌤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오늘 퀴즈 정답이 중동이다 이거니까. 그러면 가만 있어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만 있어봐. 러시아 아니고 여기 중국, 아시아. 어디까지 나왔어요, 들어간 안 거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는 맞나? 정답 있습니까? 정답은요. 네. 이란, 이스라엘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네. 이게 첫 번째 드론이 있죠. 네. 이게 드론 하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상 최초의 드론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드론이 전쟁의 영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사용한 드론이 바로 이란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3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 300여 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또 이스라엘도 이 용서에서 드론으로 이란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래서 드론이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요. 네. 전 세계 핵을 감시하는 기구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입니다. 그 마크죠.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핵무기 보유국이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라는 말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가요, 사찰과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금 의외죠. 유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네, 2019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요. 네. 이스라엘 선수가 결승전에 먼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4강전에서 이 이스라엘 선수하고 맞붙을 선수를 결정하는 4강전인데 여기서 이란 선수가 기권을 합니다. 네? 일부러 선수단에서 보이콧을 해서 패배를 하고 결승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경기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쌤 올라가서 이겨야지. 이기면 되잖아요, 한 판으로. 혹시 뭐 두 나라에는 서로 뭐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대결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모든 경기를 보이콧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고요. 야. 보이콧한 선수는 이란에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우와. 그 정도로 민감한 관계를 가진 나라예요. 적어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란 이름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4월에 직접 충돌이 있었는데 이거 큰 전쟁으로 번질까 봐 맞아. 굉장히 걱정 많았거든요. 진짜 불안했어요. 그렇죠, 걱정했죠. 저는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충돌을 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대립,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고 두 나라 갈등이 중동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중동의 비극을 끝낼 해법은 어디에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שמי שפוגע בנו או מתכנן לפגוע בנו, אנחנו נפגע בו. حتما این سرطان انشاءالله به دست خود مردم فلسطین و نیروهای مقاومت در کل منطقه ریشه‌کن خواهد شد به فضل الهی.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해 중동 내 확전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무인기와 미사일 수백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정말 설마 했던 일이 진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살짝 이란이 끼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언제쯤 쌤은 우리 그냥 이렇게 중동에 관해서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소망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다행히 두 나라가 직접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여요. 아, 그나?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일어났고요. 이걸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는데요. 영사관은 다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영토와 다름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사관 공격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고요. 이란 측은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요. 13명,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건지가 궁금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초점이요. 이란 영사관이 시리아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습을 계속 해왔어요. 혹시 그림자 전쟁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림자 전쟁. 게임 제목 같은데? 예, 보이지 않게 싸우는 거. 밤에만 싸운다? 보이지 않게? 밤에만 아니고요. 네. 서로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비공식. 그래서 이 대리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그림자 전쟁, 대리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중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지도입니다. 근데 이란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땅이 넓네요. 엄청 커. 그렇죠. 대국이야. 대국입니다. 한반도 7배나 넘고. 그런데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 때문에 두 나라가 대리전을 펼친 이유이기도 해요. 가까우면 더 자주 싸울 텐데 네. 머니까 못 싸우고. 그렇죠. 가까우면 바로 싸우겠죠. 그러냐 멀기 때문에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금방 보이시죠? 네. 이rak, 이라크, 시리아. 시리아. 저기 밑에는 뭐 요르단인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란 영사관이 있는 곳이 시리아죠. 네. 시리아가 있는데요. 이번 영사관 공격을 두고 이스라엘 측에서는요. 야, 우리가 공격한 건 외교 공간이 아니라 중동에서 이 친이란 무장 조직을 관할하는 지휘 통제서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때린 거지 영사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빗나갔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친이란 무장 조직은 뭐냐면 바로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의 무기와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무기와 자금이 이란에서 이 레바논으로 가려면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레바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난 10년간 시리아의 여러 지역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사관 공격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리아도 국가인데 거기에 누가 지원해준다고 이스라엘이 국가를 그렇게 막 폭격해도 되는 건가요? 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국제사회가 분명히 이스라엘이 영사관을 공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토를 공격당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거죠. ما در دفاع مشروع صرفاً تنبیه رژیم اسرائیل هست.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그동안에는 대리전, 그림자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 국가가 처음으로 직접 부딪힌 첫 번째 전면전이라는 거죠. 직접 대립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양측의 공방을 두고 국제적으로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 번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죠. 한 번 일어나면 그 다음은 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맞아. 다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쌤, 저는